누구세요?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푸석한 피부, 깊어진 주름, 힘없이 처진 눈꺼풀.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이라 불렸던 얼굴이었죠.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중년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꽃집, 미라플라워.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 받아낸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문제는 전 남편이 미라 명의로 받아간 대출 2억. 사업한다며 도장 찍으라 할 때 사랑하는 남편 말이니 의심 없이 따랐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났고 빚은 고스란히 미라 몫이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 꽃집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점심은 컵라면, 저녁은 굶기 일쑤였죠. 그래도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손님 없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죠.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온화하면서도 깊은 눈빛. 미라가 인사를 건네자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 국화 앞에서 멈췄습니다.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지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질을 잘 하셨네요. B급 꽃인데도 정성이 느껴집니다. 미라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걸 알아보는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남자는 서정우, 하늘정 장례식장 대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장례식장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기존 납품업체가 불성실해서 새 거래처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70단 이상 필요한데 가능하시겠어요? 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생을 바꿀 기회였죠. 가능합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정우가 미라를 뚫어지게 봤죠.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미라는 밤새 견적서를 작성하고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어 포기하려던 순간 전화가 왔죠. 현장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둘러보며 서정호가 꽃이 놓이는 위치, 필요한 수량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대표실에서 직접 커피를 타서 건네며 물었죠. 혼자 운영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에 미라는 목이 메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봐 준 적이 언제였던가. 괜찮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요. 많이 힘드셨구나. 미라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혼했고, 딸은 서울에서 독립했고, 혼자 산다고. 서정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집에 가기 싫어서 회사에 붙어 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죠.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월 1,500만 원. 미라의 매출이 단번에 5배로 뛰는 셈이었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왜 우세요? 기뻐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정호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느낌.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둘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헤어질 때 서정호가 차로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미라가 문을 열려는 순간 서정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서정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에 퍼졌죠. 여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상기된 얼굴, 아직도 두근거리는 심장. 55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다니. 미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이었죠.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서정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상무서민재.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눈. 그 눈이 이미 미라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미라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죠. 서정호에게서 문자가 왔는지.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힘내세요. 사소한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미라는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죠. 3년간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거든요. 딸에게조차 먼저 연락하는 쪽은 항상 미라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납품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에 꽃시장으로 가서 최상급 꽃을 골랐죠. 예전처럼 B급 꽃을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거든요. 장례식장 3곳에 꽃을 배달하고 나면 오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납품된 꽃 봤어요. 정말 좋던데요. 다행이에요. 신경 많이 썼거든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나와요. 제가 살게요. 미라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서정호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차림이었죠.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 푼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설레기도 했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미라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거든요. 피부에 윤기가 돌고 눈빛이 또렷해졌다는 걸. 화장도 잘 받았죠.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정호의 차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정호가 핸들을 잡은 채 말했죠. 윤 대표님, 네. 솔직히 말해도 돼요? 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상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윤 대표님 생각이 나요. 문자 보내고 답장 올 때까지 핸드폰만 쳐다보고요. 서정호가 신호등에 멈춰 미라를 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한 건가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매일 서정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저도 그래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대표님 생각 많이 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보고 싶어요. 서정호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그리고는 손가락이 깍지를 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차에서 내리지 않았죠. 침묵이 흐르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정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라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가빠졌죠.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서정호의 손이 미라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미라도 서정호의 목을 끌어안았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욕망,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갈망, 3년간 억눌러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죠. 키스가 끝났습니다. 둘 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들어가세요. 서정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웠지만 알았죠.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섰죠.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입술에 서정호의 감촉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이불을 걷어차고 천장을 봤습니다. 서정호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죠. 허리를 감쌌던 그 손, 목덜미를 스쳤던 그 손가락. 미라는 잠옷 단추를 풀었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올렸죠.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55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던가. 5년, 6년, 기억도 나지 않았죠. 그때도 의무적이었습니다. 기쁨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정호를 생각하면 몸이 반응했죠. 욕망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둘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저녁마다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한강 공원을 걸었죠. 손을 잡는 건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키스도 깊어졌고요. 미라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도 놀랐죠. 피부가 좋아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몸매도 달라 보였습니다. 여자로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꽃집 일도 잘 됐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다른 거래처도 늘어났죠. 근처 웨딩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꽃 납품 문의였죠. 미라는 당당하게 미팅을 했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죠. 이 모든 게 서정호 덕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미라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정호가 문자를 보냈죠. 오늘 특별한 곳에서 만날까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미라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죠. 몇 년 전에 사고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맞았죠. 살이 빠졌거든요.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향수도 뿌렸고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낯설었죠. 이렇게 예쁜 내가 맞나? 약속 장소는 시내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서정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미라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은은한 음악이 흘렀죠. 코스 요리를 먹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서정호가 미라의 잔에 계속 와인을 따라줬죠. 술이 들어가니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서정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서정호가 말했습니다. 위층에 방을 잡아뒀어요. 야경 보면서 차 한잔 할까요? 미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죠. 네.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이 서니 긴장감이 감돌았죠. 18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 앞에 섰습니다. 서정호가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미라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뒤에서 서정호가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감싸 안았죠. 등에 닿는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미라 씨,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미라는 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거 후회 안 하실 거죠? 미라가 돌아섰습니다. 서정호의 눈을 봤죠. 거기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요. 후회 안 해요. 미라가 먼저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서정호의 손이 등을 타고 내려왔죠.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죠. 미라는 잠깐 부끄러웠습니다. 55살의 몸, 탄력 잃은 살, 늘어진 가슴. 하지만 서정호는 개의치 않았죠. 예뻐요. 그 한마디가 모든 부끄러움을 녹였습니다. 침대로 옮겨가 나란히 누웠죠. 서정호의 손이 천천히 미라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가슴을 지나 배로, 배를 지나 더 아래로.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죠. 괜찮아요? 서정호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멈추지 마세요. 그날 밤 둘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서로를 확인하듯이. 미라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이었을지도요. 전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서정호는 미라를 배려했죠. 아프지 않게 천천히 미라의 반응을 살피며. 그게 더 미라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서정호가 자고 있었죠. 미라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정호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푹 잤어요. 서정호가 미라를 안았습니다. 알몸으로 껴안고 있으니 또 다른 욕망이 피어올랐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둘은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라와 서정호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고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밤을 보냈죠. 호텔에서, 서정호의 집에서, 때로는 미라의 작은 원룸에서. 미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몸매가 달라지고 눈빛이 살아났죠. 주변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미라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확 달라졌네. 옆 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웃기만 했죠. 꽃집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장례식장 납품의 웨딩홀까지. 이제 직원 1명을 고용할 정도가 됐죠. 빚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서정호 덕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서정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정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죠. 미라 씨, 네. 나 솔직히 말할게요. 서정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가까워진 거였어요.
누군가 필요했고, 미라 씨가 눈에 들어왔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해요. 사랑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라도 솔직하게 말했죠.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서정호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 하고 싶어요. 둘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달콤했죠. 사랑한다는 말을 나눈 후의 키스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도 함께 보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확인된 후의 관계는 더 깊었죠. 서정호가 미라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미라도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이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다시 피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꽃집에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죠. 윤미라 씨, 맞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정 원장내 식장 상무 서민재. 서정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여자친구시라면서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재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서민재. 서정호의 외아들이자 하늘정 원장내 식장 상무. 미라 앞에 선 민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죠. 명백한 경멸이었습니다. 민재가 꽃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 낡은 인테리어, 싸구려 화분들. 코웃음을 쳤죠. 아버지가 왜 이런 데랑 계약했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재가 한 발짝 다가왔죠. 미라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서 뒤를 캤다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어딜 가시나 했더니 호텔도 같이 들어가시더라고.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들킨 거였죠. 민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꽃집 빚이 2억이라면서 그거 갚으려고 아버지한테 꼬리친 거 아니세요? 미라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돈 때문이라고 오해받는 기분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순수한 사랑. 웃기지 마세요.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저는 용납 못해요. 하물며 돈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면 더더욱요. 미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렸죠. 억울했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빚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거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민재 말이 맞을까? 나도 결국 돈 때문에 서정호에게 끌린 걸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빚에 허덕이던 여자가 부자 남자를 만났다. 계약을 따냈고 연인이 됐다. 누가 봐도 의심할 만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정호를 만났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어두운 걸 바로 알아챘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미라는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합의금 얘기까지요. 서정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분노였습니다. 민재한테 제대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말렸습니다. 아들 마음도 이해한다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요. 서정호가 미라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칠 후 서정호가 민재와 크게 다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최후 통첩을 했대요.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안 그러면 회사 나가겠다고. 아버지 아들로 안 살겠다고. 서정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가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마.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죠. 미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때문이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사랑 때문에 가족을 갈라놓아도 되는 걸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다음 날 서정호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죠. 서정호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라가 피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서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 때문에 아들이랑 사이가 틀어졌다고. 가족이 깨지는 건 못 본다고. 차라리 자기가 떠나겠다고. 서정호가 미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라 씨,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당신이 떠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일이 아니라고.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어요. 정말로.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가면 다 무너질 거예요. 가지 마요, 제발.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카페 밖에서 눈물이 터졌죠.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정호에게서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미라는 다 무시했죠. 받으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꽃집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꽃을 다듬다가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얼굴이 다시 칙칙해졌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시든 꽃.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죠.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잘 결심했다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잘한 거라고. 약속대로 합의금 주겠다고. 2억이면 되냐고.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를 똑바로 봤죠. 필요 없어요.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돈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좋아서 만났고, 당신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서 떠난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돈 다 가져가요. 모욕 주려고 온 거면 됐으니까 나가요. 민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 못했던 모양이죠. 멈칫하다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미라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자존심은 지켰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꽃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정호였죠. 숨이 가빴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 왜 연락 안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미칠 것 같았는지 알아요? 미라는 가라고 했습니다. 서정호가 두 손으로 미라의 어깨를 잡았죠. 민재한테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합의금 안 받았다고.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세요. 저 때문에 가족 깨지면 안 돼요. 서정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늘 가족회의를 했어요. 민재 앞에서 다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재산이 걱정되면 미리 정리한다고 했어요. 유언장도 쓰고,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이 일주일이 지옥이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뭘 했냐고 물었죠. 처음엔 화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물었대요. 내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냐고. 아버지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거 원했을 것 같냐고. 민재가 대답 못 하더랍니다. 한참 있다가 나가버렸대요. 하지만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서정호가 미라를 꽉 안았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마요. 제발. 미라도 서정호를 안았습니다. 일주일간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죠. 미안하다고. 혼자 결정해서 미안하다고. 둘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꽃집 안이 어두워졌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민재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서정호는 말했지만 미라는 확신할 수 없었죠. 며칠 후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시간 되면 연락 달라고. 미라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다시 합의금 얘기, 아니면 또 다른 협박.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미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꽃집으로 와요. 약속한 시간. 오후 3시. 미라는 꽃집에서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커피를 타다가 컵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죠.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다시 합의금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더 심한 협박.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죠.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의 그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이 아니었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의자에 앉았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도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 이 사람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한 말들 모두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미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죠.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얼굴이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회사에서도 멍하니 계셨어요.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미라가 어떤 존재인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5년 동안 아버지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달라지셨죠. 목소리가 밝아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그걸 보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어머니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미라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어머니를 잃은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민재가 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냐고.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죠. 90도로.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개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민재가 허리를 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 잡았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죠. 문이 닫히고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펑펑 울었죠.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걸까요? 미라는 그날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가 찾아왔다고, 사과했다고. 서정호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만났습니다. 서정호의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정호가 미라를 꽉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참을 안고 있었죠. 미라도 서정호를 안았습니다. 이 사람 품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서정호가 미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들여다봤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시작된 키스가 점점 깊어졌죠. 서정호의 손이 미라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미라도 서정호의 목을 끌어안았죠. 침실로 옮겨갔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죠.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확인하듯이 서정호가 미라의 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가슴을 지나 배로. 손끝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흘렀죠.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서정호가 미라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놓을 거예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저도요. 다시는 도망 안 갈게요. 그날 밤 둘은 깊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이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라와 서정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죠. 민재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가끔 셋이 식사를 함께 했죠. 민재가 미라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정호가 미라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눈을 가리고 차에 태웠죠. 어디 가는 거예요? 가면 알아요. 차가 멈추고 서정호가 미라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눈가리개를 풀었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강변에 작은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죠.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정호가 미라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미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미라는 놀랐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서정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죠.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나랑 결혼해 줄래요? 미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남은 인생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할게요. 서정호가 반지를 미라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죠. 서정호가 미라를 안았습니다. 한강 야경 아래에서 둘은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꽃시장에 가서 B급 꽃을 고르던 시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던 시절,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사랑이 찾아올 거야. 그때 서정호를 만난 거죠. 정호 역시 아내를 떠나보내고 5년간 죽은 것처럼 살다가 미라를 만나 다시 살아난 겁니다. 1년 후, 미라의 꽃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직원이 4명으로 늘었죠. 빚은 완전히 갚았습니다. 이제 미라의 통장에는 여유 자금이 쌓이고 있었죠. 서정호는 장례식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재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죠. 은퇴 후에는 미라의 꽃집을 도왔습니다. 배달도 하고 꽃 손질도 하고. 처음엔 어설펐습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꽃을 떨어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서정호는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니까 재밌네요. 사장님이 뭘 하세요? 저리 가 계세요. 사장님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에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서정호도 웃었죠.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드는 일상.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라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었죠. 어느 저녁 둘이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정호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말했죠. 당신 만나기 전엔 몰랐어요. 뭐려?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미라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시든 줄 알았는데 다시 필 수 있더라고요. 서정호가 걸음을 멈추고
미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어 있어요. 내 옆에서. 그럴게요. 약속해요. 둘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노을 아래에서 한강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55살. 늦지 않았습니다. 시든 줄 알았던 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